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제 5.4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문제를 설명하진 않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중립축까지 이제 저희가 구했던 기억이 있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슬라이드인데 중립축이 여기서부터 18.48mm 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가서 18.48mm인 거죠. 여기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자, 그 다음에 이거 길이를 다시 표기를 해주면 여기가 300mm였고요. 높이는 80이었어요. 높이는 80, 그리고 여기 폭이 12mm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최대 인장 최대 압축 응력은 I분의 MY였어요. 마이너스. 거기 이제 모멘텀 X는 이제 BMD 그려서 해결했고, 이제 Y는 뭐 중립축에서부터 여기 거리 아니면 여기 거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Y의 케이스는 Y는 플러스 18.48mm이던가 아니면은 또는 마이너스 61.52mm가 될 겁니다. 그쵸? 중립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플러스 되고 여기가 18.48 그리고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고 절대값은 61.52예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80이 나와야 되죠, 높이.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냐, 마지막 I값 남았죠. I값. 일단 관성 모멘트를 얘의 전체의 관성 모멘트인데 제가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암기하라고 있는 세 가지 식이 있죠. 12분의 1 BH 3승 아니면 3분의 1 BH 3승 그리고 평행축 정리,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공식을 설명할 때 좀 주의를 해달라고 한 게, 이 I는 축에 따라 바뀌는데 어떤 축이어야 하냐면 중립축에 따른 I여야 한다고 했어요. 중립축. 그래서 이렇게 중립축으로 나눴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면 얘도 Q값 구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을 해서 I 값을 낼 때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을 중립축에 대해서 I 값을 구하면 되는데 중립축에 대해서 인테그랄 y제곱 dA 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이게 I의 정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썼던 공식과 평행축 정리를 합칠 건데 어떻게 하냐? 뭐 이제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축을 여기로 설정을 해줘요. 끝축. 이제 이 1번 방법. 이 1번 방법으로는 저 1번 구간에 대해서 일단 전체 관성 모멘트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1번 구간에 대해서 I1, 즉 I1, 1번은 뭐냐면은 제가 이 끝에 있다면 이때 직사각형의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BH 3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B는 뭐냐면 12mm예요. 폭이 여기 12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높이 H는 80의 세제곱입니다. 그게 I1인데 I1이랑 I3는 같겠죠? 모양이 똑같고 축도 고정이 돼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 다음 더하기 2번은 어떻게 되냐? 2번도 똑같이 끝축에서 3분의 1 B는 뭐냐? 저번 시간에 276이었던 것 같아요. 폭이. 그리고 H가 12의 세제곱입니다. 요 두 개, 이거의 이 높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구해요. I1을 구했어요. 근데 이거 숫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구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I1은 구한 건 뭐냐면 요 전체 있죠? 이 전체의 I인데 축이 1번 축이에요. 1번 축. 자, 그렇다면 이 축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평행축 정리를 써야 됩니다. 평행축 정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하고 싶은 I 중립축 값은요, 이제 새로운 축은 일단 I 1번에 대해 평행축 정리를 쓸 건데 여기에 A 곱하기 제가 D의 제곱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A는 뭐라 그랬냐면은 전체 면적이라고 했어요. 전체 면적. 그쵸? 그럼 전체 면적도 저번 시간에 Q값 구할 때 구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접 구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얘도 3개 쪼개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럼 D는 어떻게 하냐면 D는 18.48입니다. 축과의 거리라 그랬어요. 중립축과 1번 축과의 거리. 그래서 이 1번 축과
중립축과의 거리가 18.48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넣어주면은 뭐가 되냐면 2.469 곱하기 10의 6승 4제곱 밀리미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를 제가 실수했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립축이면 안 되고 이제 이게 1번이어야 되고 이게 중립축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중립축이 곧 도심인데 제가 여기에는 이제 도심축의 위치가 와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평행축 정리할 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축 그리고 중립축 그리고 AD 제곱인데 얘를 지금 여기 위에서 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값은 얘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관성 모멘트를 이제 얘는 관성 모멘트를 한 번에 구해서 그 다음 이제 평행축 정리를 써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 평행축 정리 한 번, 얘 평행축 정리 한 번, 얘 평행축 정리 한 번을 써서 우리가 구해 올 겁니다. 자, 그럼 평행축 정리는 다시 써보면은 I 도심축에다가 AD의 제곱을 하면 이제 관성 모멘트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번의 경우에는 이 1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도형에 대해서 도심, 즉 중립이 이 파란색 선이고 이 1번 선에 대해서는 여기 중앙을 이렇게 잘라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중앙을 자르는 게 1번의 중립축일 텐데 얘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I 값을 구할 때는 이제 1번은 중립축을 지날 때 12분의 1 BH 3승입니다. 숫자로 써야겠네요. 1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h의 3승은 80의 3승. 얘는 이제 좀 복잡하고 이제 해설제도 나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0의 3승이 어떤 거냐면 이 1번만 도심축을 기준으로 매긴 관성 모멘트입니다. 근데 이제 축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축은 이거이기 때문에 도심축에다가 AD 제곱을 해줘야 돼요. 이 A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관성 모멘트의 전체 면적이니까 이 관성 모멘트에 대한 면적, 즉 여기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면적이 12 곱하기 80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의 면적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직사각형 1번만 따로 지금 적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의 단면적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 얘는 18.48 내려와 있고 그리고 중심은 80의 절반일 테니까 40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8에다가 40에다가 18.48을 빼준 21.552인가요? 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의 제곱을 하면은 1번의 관성 모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번이랑 똑같을 거니까 2를 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2번 그림 있죠? 얘도 이제 중립축이 중앙을 자를 거고 평행축 정리 얘와 얘의 거리만큼 해서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해설지의 방법이고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이렇게 구하면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문제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M, I, Y를 전부 다 구해왔죠? 그 이제 마지막 풀이만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제 I는 2.469 곱하기 10의 6승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멘트 맥스는 뭐였냐면은 2.025kNm 또는 마이너스 3.6kNm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시그마가 마이너스 i분의 my니까 자, 근데 이 y 값이 될 수 있는 거 y의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중립축에서부터의 요 끝점까지의 거리들이니까 여기가 18.48일 거고 그리고 여기가 61.52였어요. 그래서 y 값으로 가능한 것들이 18.48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복잡해지네요. 이게 쓰는 게. 그리고 얘는 플러스였죠. 위에 부분까지 거리니까 그 얘는 마이너스 61.52mm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 이제 시그마를 구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이제 I 값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멘트와 이제 Y를 곱할 때 모멘트 값 2개 그리고 Y 값 2개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번 경우의 수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때 2.025, 18.48을 선택하는 경우 이때 이제 좀 부호를 주의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i분의 my인데 플러스 2.025 분의 이제 i는 2.469 곱하기 10의 6승으로 똑같아요. 그쵸? 얘는 이제 i 값으로 그냥 씁시다. i 그리고 y는 18.48을 선택을 할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18.48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i분의 m이니까 마이너스 i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m은 플러스 2.025를 그대로 써요. 그럼 플러스 2.025를 적고요. 그 다음에 y 값으로는 마이너스 61.52로 선택을 해요. 마이너스 61.52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i분의 모멘트를 바꿔줘요. 3.6kN. 그러면은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 곱하기 이제 y는 플러스 18.48을 넣어준 플러스 18.48.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 남았죠. 부 마이너스 3.6 하고 i 곱하기 마이너스 61.5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네 개를요. 관성 모멘트 값 i에 이제 우리가 구한 이걸 넣어주잖아요. 자, 얘는 이제 굽힘 모멘트가 플러스고 그리고 이제 y 값도 플러스인 이제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압축 부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15.2MPa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군요. 얘가 플러스 굽힘 모멘트고 얘가 이제 플러스 y 값이죠. 자, 얘는 플러스 굽힘 모멘트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었으니까 거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인장부 플러스가 되는데 그 값은 50.5MPa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도 이제 계속 써 보면은 얘가 이제 26.9MPa이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89.8MPa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해설제에 있는 걸 제대로 썼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뭡니까? 자, 답은 일단 최대 인장력과 최대 압축력을 따로따로 구하래요. 근데 최대 인장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 최대 압축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나올 것 중에 최대는 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대 인장일 거고요. 그 압축은 마이너스 중에 큰 게 얘가 될 겁니다. 최대 압축. 혹시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앞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문제에서는 모멘트를 한 개만 최대값을 구해왔는데 이 문제에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둘 다 구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y 값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모멘트 값을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구해온 건데 실제로 최대 인장이 나올 때 굽힘 모멘트 값은 2.025고요. 최대 압축이 나올 때 굽힘 모멘트는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구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A번이었고 B번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는 이렇게 써왔지만 B번 문제만 바뀐 게 뭐냐면 인정부 허용 수직 응력을 줬어요. 그 압축부 허용도 줬어요.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의 최대 허용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렇게 적어왔지만 이 Q는 모르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지에 있는 방법을 조금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3m 대신에 이제 L 값을 전 쓸 거고 여기는 2분의 L 해서 기호로 좀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인장부 허용 수직 응력과 압축부 허용 응력을 할 때 등분포 하중 Q를 구하래요. 이제 아까 문제랑은 여기입니다. 아까 문제는 최대 인장, 최대 압축을 구하라고 해놓고 Q 값을 구했죠? 네. 근데 이 어떻게 구했는지 떠올려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멘트랑 I랑 그리고
y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해 왔었습니다. 자, 근데 단면의 모양은 똑같을 거잖아요. 단면의 모양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 A번과 중립축은 동일합니다. 단면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중립축은 동일해요. 중립축 동일. 단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y max 값도 똑같을 거예요. 중립축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i 값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안 해도 되고 뭐만 하면 되냐? 모멘트 맥스만 이제 다시 구해오시면 돼요. 모멘트 맥스 제가 전단력 저번 시간에 그렸었죠? 반력 구해서 하는 거. 그거를 그때는 여기 숫자가 주어져서 그 숫자를 이용해서 했지만 이번엔 그냥 문자로 바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반력을 구해보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가 8분의 3QL이 나옵니다. 8분의 3QL.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이제 3배를 한 8분의 9QL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8분의 12QL이고 이 Q 곱하기 이제 2분의 3L 하면은 8분의 12QL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단력 그래프를 그리면은 전단력 그래프 그리면은 그때랑 똑같습니다. 요 지점이 8분의 3QL이 될 거고 분포하중 때문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8분의 QL 지점 이 지점에서 다시 올라오겠죠? 또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분포하중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기울기는 분포하중 Q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8분의 3QL이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요 8분의 3L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분의 이거 해서 기울기가 Q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길이를 왜 구했냐면 모멘트 맥스 값이 여러분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맥스 구하면은 모멘트 맥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구할 건데 플러스 구간에 있는 거 플러스 8분의 3L 곱하기 8분의 3QL 나누기 2분의 1이죠. 120 8분의 9QL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구간은 여기서 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2분의 L이고요. 빨간 펜으로 쓸게요. 여기 길이가 이제 2분의 L이고 여기가 2분의 1 QL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QL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모멘트 맥스가 뭐냐면 똑같이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에 그때 넣은 i랑 y랑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건데 얘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 맥스는 시그마 맥스 곱하기 s를 쓸 건데 얘도 앞에처럼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s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경우의 수를 이제 여러분이 써보면은 시그마 맥스가 될 수 있는 거는 110메가파스칼이랑 92메가파스칼이 있죠? 자, 근데 네 가지 케이스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S로 가능한 거 또 이제 네 가지가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멘트 맥스로 가능한 게 이거 128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때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 모멘트 맥스가 Q를 가지고 있고 L은 사실 문자로 썼지만 3m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의 Q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Q 값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Q 값을 여러분이 답을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Q가 이제 3.28 kN/m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너무 길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저번 A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칼같이 안 하면은 이번처럼 풀이가 좀 길어지네요. 다음 복잡한 문제는 제가 좀 정리를 잘 해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재료역학.
아마 이 강의를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은 5.6장 강의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음 강의는 6장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재료역학. 그래서 6장을 좀 하다가 이제 5.5장, 5.6장을 아마 다시 찍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료역학 5장 복습 좀 열심히 해주시고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고 복습을 잘 해주세요. 연습 문제 꼭 풀어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